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려 거란전쟁 흥화진을 지켜라 양규 장군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장군은 고려 초기의 무장으로서 거란의 제2차 침입 당시 거란군의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했습니다. 그는 도순검사로 최전방인 흥화진을 수비하고 있던 중 맨 처음 거란의 대군과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휘하 장졸들을 비롯해 성안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거란군을 막아내어 결국 거란의 야율융서가 흥화진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양규는 후방의 지원 없이 10달 동안 7번 싸워 수많은 거란군을 죽이고 많은 말과 무기를 노획하는 등 거란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리하여 거란과의 강화 협상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지만 초상화가 공신각에 걸리는 사만후 벽상공신에 추봉되어 영원한 고려의 중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규가 도순검사로 서국방 최고의 요충지인 흥화진을 수비하고 있던 현종 원년,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고정과 한기를 사신으로 보내 고려에 정식으로 거란이 군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참지정사 이예균과 우벽야 왕동령을 거란에 보내 화친을 요청하고 동지사를 보내는 등 침략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원래 목적은 송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배후에 있는 고려를 굴복시키고 1차 침입 때 고려에 양보한 강동 육주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란 황제 야율융서는 그해 11월 의군 천병이라고 칭한 보병과 기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흥화진은 강동 육주 중 한 성이었고 고려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야율융서는 항복을 종용했으나 도순검사 양규는 성안에 있던 장수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거란군은 통주성 밖에서 벼를 거두고 있던 고려 백성들을 붙잡아서 거란군사 300명과 함께 보내 또다시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종이를 봉한 화살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려 전왕이 우리 고란에 복종하여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역신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 임금을 세운 까닭에 짐이 군사를 일으켰다. 너희가 강조를 사로잡아 짐 앞에 보내면 즉시 군사를 돌이킬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 처자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이튿날에도 거란 왕은 화살에 칙서를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 보내는 등 계속해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려군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흥화진의 포위를 풀고 군사를 양분하여 20만은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20만은 강조가 지키고 있는 통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양규를 비롯한 장졸들과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이루어낸 성과였고 훗날 거란이 강화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후방에 아직 적군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급로의 차단으로 전군이 멸살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려의 주력군을 이끌고 있던 강조는 거란군이 통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승리로 자만심에 빠진 강조는 결국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지휘관이 사로잡히거나 전사하여 고려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흥화진이 계속 마음에 걸린 거란 황제는 강조의 이름으로 항복을 권하는 문서를 만들어 흥화진에 보내 다시 한번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양규는 나는 오직 황명으로 싸우는 것이지 강조의 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흥화진을 포기한 거란군은 방향을 돌려 통주를 거쳐 곽주를 점령한 다음 청천강 유역을 유린하고 안북 도호부를 빼앗았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거란군은 서경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겁을 먹은 탁사정은 후퇴해버렸고
거란에게 항전하던 대도수마저 형세가 불리해지자 항복하여 서경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서경이 위기를 맞아 애수진장 강민첨을 비롯해 낭장 홍엽과 방유 등이 통군 녹사 조원을 병마사로 추대하고 흩어진 군사를 모으고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했습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서경 정벌에 나섰으나 강민첨, 조원 등이 이끄는 고려군의 저항에 부딪혀 또한 서경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이 양규는 흥화진의 수비를 강화하는 한편 함락된 고을을 수복하고 포로로 잡힌 백성을 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군사 700명을 이끌고 흥화진을 나온 양규는 통주에 흩어진 군사 1000명을 수습하여 거란군이 주둔한 곽주로 향했습니다. 곽주에 도착해 주둔 중인 거란군을 모두 사살하고 성 안에 잡혀있던 백성 7천여 명을 구해 통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거란 황제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개경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때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경에서 도망쳐온 지체문으로부터 패전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한 조정의 대신들이 항복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을 반대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현종은 채충순 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현종의 피난 행렬이 양주에 이르렀을 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고란이 침범한 것은 강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강조를 붙잡았으니 만약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한다면 군사를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강화사를 자처하며 나선 하공진은 거란 황제에게 도착해서 국왕이 와서 배웠기를 원하오나 군대의 위험이 두렵고 내란으로 인하여 강 남쪽으로 피난했기 때문에 대신 하공진 등을 보내 사유를 진술합니다. 하공진 등 또한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오니 빨리 군사를 거두기를 청합니다. 라고 적힌 표문을 보내 거란군의 반응을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거란 황제는 현종의 친조와 하공진과 고영기 등을 붙잡아 두는 조건으로 강화를 허락함으로써 거란군의 진격을 중단시켰습니다. 거란 황제가 순순히 강화를 받아들인 것은 양규를 비롯해 김숙흥, 강민첨 등이 끝까지 저항하며 끊임없이 후방에서 거란군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고려와 하친을 맺은 거란 황제는 퇴로를 보장받기 위해 먼저 서경에 군사를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탁사정은 이에 응하지 않고 100여 명의 적을 더 죽인 뒤 이어 철군하는 거란 기병 1000여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거란군의 철군이 시작되자 고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곳곳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주, 곽주, 통주 등지에서 교란작전을 계속해왔던 양규와 김숙흥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화는 맺었지만 국토를 유린하고 수많은 백성의 인명을 살상한 거란군을 온전히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먼저 현종 2년 1월 17일 귀주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함께 거란군을 공격하여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양규가 인주의 무로대를 습격하여 거란군 2천여 명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 3천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이어 양규는 이수에서 거란군과 접전을 벌인 뒤 성량까지 추격한 끝에 적군 2,500여 명의 목을 베고 고려 백성 1천여 명을 구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여리참에서 거란군 1천여 명을 죽이고 고려 백성 1천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특히 이날 양규는 3번 싸워 3번 모두 승리함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용맹을 떨치며 거란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양규에게도 운명의 날은 다가왔습니다. 1월 28일 양규는 김숙훈과 애전에서 퇴각하는 거란군 선봉대와 싸워 1천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으나 거란 본진의 갑작스런 기습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끝까지 저항했으나 군사가 모두 죽고 화살도 다 떨어지자 적의 진중으로 돌격하여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양규는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지원군 하나 없는 가운데 홀로 외로이 버티며 10달 동안 7번 싸워 7번 모두 승리한 양규는 제2차 여요 전쟁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란군의 목을 베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백성 3만여 명을 구했으며 말과 무기 등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양규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장졸들이 있었기에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가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교양으로 읽는 고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